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국영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49번 헌법 전문을 빠르게 치고 나갈 건데, 이 헌법 전문에 규정되어 있는 헌법의 개정 주체는 대한국민이죠. 그래서 대한국민이 헌법을 개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몇 번에 걸쳐 개정된 헌법이면 8번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한 번 더 개정하니까 이제 현행 헌법인 9차 개정 헌법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1947년은 좀 그렇지. 1948년이 재헌헌법인 것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그다음에 50번 보시면 현행헌법 전문은 48년 45년도 여러분들 중요해요. 광복인 날짜니까. 근데 헌법을 만든 것은 48년. 그래서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한 번 더 개정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으니까 틀렸고요. 그다음에 니은번에 헌법 전문에 인정된 3.1운동 정신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다 했죠. 하지만 개별적인 기본권을 도출할 수는 없다. 이거 꼭 살려주시고, 요걸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맞는 지문. 헌법 전문은 62년 5차 개정법에서 처음으로 개정되었다. 맞는 지문 5, 7, 8, 9라 그랬죠. 그 다음에 현행 헌법 전문에는 조국의 민주개혁, 그 다음에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 그 다음에 세계평화, 인류 공영, 이바지함 이런 것들이 규정이 돼 있었고, 1980년 8차 개정헌법에서는 5.16 혁명이라는 것은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5.16 혁명을 이제 쿠데타라고 표현을 하는데, 헌법에서는 5.16을 이제 혁명으로 기념하고 싶었던 헌법은 유신헌법인 7차 개정헌법이에요. 근데 이제 8차 개정헌법에서는 그게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뺐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3.1운동 정신과 4.19까지는 8차 개정헌법에서 규정이 돼 있지만 5.16이라는 말은 유신헌법 7차에 있었지 8차 때는 없었다 해가지고 틀렸다. 이런 거를 이제 헌정사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답이다. 다음 51번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모든 사회적 폐쇄과 불의를 타파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다음에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판례죠. 그래서 이 피해자들의 훼손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될 의미는 정말 중요한 헌법상의 의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쭉쭉 읽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국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해서 응분의 예우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법률상 의무가 아니라 헌법상의 의무를 지닙니다. 그래서 와당창창 틀렸고요. 그 다음에 헌법의 전문과 본문의 전체에 담겨있는 최고 이념은 국민주권주의랑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헌법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이런 지문들은 보통 맞죠. 3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헌법 전문이란 헌법 전에 써져 있지만 성문헌법의 필수적 구성 요소는 아니다. 이게 이제 맞는 게, 우리나라 헌법은 헌법 전문을 두고 있지만 외국의 헌법 같은 경우에는 헌법 전문이 없는 헌법도 있습니다. 제1조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맞고, 2번 현행 헌법 전문은 헌법의 기념 원리를, 그 다음에 기본 원리를 선언하고 있다. 이념과 원리. 그 다음에 3번 헌법은 전문에서 기회균등을 선언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헌법의 최고 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함에 있어서 따라야 될 기준이다. 맞고,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헌법에서 이렇게 뭐 2번처럼 현행 헌법 전문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별다른 말이 없을 수도 있는데, 별다른 말이 없었을 때는 현행 헌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4번은 그 취지가 보이죠. 1948년 헌법 전문이라 했기 때문에 그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이라는 것이 규정이 돼 있을까 이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87년 9차 개정헌법에서 처음으로 규정됐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헌법 전문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지문의 취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이라는 말이 1987년 9차 개정헌법 때 규정이 됐는데, 그럼 그 이전에 있었던 헌법에서는 규정이 안 돼 있던 걸 아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에 불과하죠. 그래서 4번이 답이다.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53번 헌법 전문에 규정된 3.1운동 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역적 이념적 기초이고 헌법이나 법률 해석의 해석 기준으로 작용하고 곧바로 여기가 틀렸네요.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을 도출할 수는 없다 그랬죠. 그래서 틀렸고, 요거는 별도의 판례예요. 그래가지고 짜집기한 판례니까 이 헌법 전문과 관련이 없는 판례예요. 물론 영토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판례도 있죠. 근데 이 헌법 전문 3.1운동 정치과 연결이 돼 있지 않고요. 일단 세 번째 줄부터 틀렸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헌법은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20정부의 법통을 개정한다고 선언하고 있고, 그러면은 특정인을 무조건 독립유공자로 인정해야 되냐? 아니죠. 국가가 나름대로 절차와 요건을 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인정해주면 되지, 누가 누구를 추천한다고 해가지고 독립유공자로 무조건 인정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그다음에 3번은 합헌 판례 보이죠. 국내 강제 동원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일단은 외국에 끌려가신 강제 동원자들만 일단 먼저 챙겨주자. 국내 강제 동원자들은 좀 천천히 챙겨주자. 그것만으로 위헌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4번이 답이네요. 헌법 전문에는 제정과 개정 과정에 관한 역사적 서술외에도 국가이념과 국가 질서를 지배하는 지도 이념과 지도 원리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이 돼 있다. 법령의 해석 기준이기도 하고 입법의 지침이기도 하고 재판 규범으로서 사용할 수도 있다. 대신 기본권을 도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생각보다 여러분들 시간이 남아서 두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국적은 여러분들이 다 안다고 생각을 할게요. 물론 이제 모르면 설명을 해줄 거야. 근데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고아는 추정한다죠. 추정과 간주는 매우 다르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해 괘씸해. 그러면 이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 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죠. 뭐 6개월 기다려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중에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것은 3년 내에 양도해주면 됩니다. 틀렸고요. 4번이 답인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인데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은 이중국적, 상류국적이 될 수 있으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포기를 우리나라 사람이 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줘야 된다. 좋습니다.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죠. 자, 민법상 미성년인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는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뭐에 대해서 인지가 됐습니다. 인지를 받으면 언제부터 국적을 취득한다? 인지 신고한 때. 그렇죠? 틀렸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외국인, 그럼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성인을 입양했네요. 그러면은 3년간은 주소가 있어야 됩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국적이탈 신고자에게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요. 쉬운 합헌 판례죠. 그 다음에 복수국적자가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는 규정이 있죠. 합헌이죠. 침해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민은 뭡니까? 이민 간다고 다 외국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국적법 12조 소정의 사유에 따라서 국적을 상실하지 않는 한 재외국민으로서 외국에 살지만 우리나라 국민일 수 있다. 이 사람들을 재외국민이라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비읍번에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 그래 우리나라 국적 싫어? 그러면 병역 의무를 해소하고 가. 이렇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합헌이죠. 그 다음에 국제협력요원 판례네요. 국제협력요원을 우리가 안타깝게도 이제 외국에 파견됐을 때 사망했지만 국가유공자 보상은 해주지 않습니다. 합헌이다. 이런 판례죠. 그래서 틀린 것은 1개, 2개, 3개, 4개 해가지고 4번이 답이 되겠어요. 그러면 국적은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계속 풀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번 시간에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알겠죠? 고맙습니다.